김한준 교수의 가족상담 2차시 정신분석적 가족상담 정신분석적 가족상담 사이코어널리틱 패밀리 카운슬링 정신역동적 가족상담은 한마디로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정신분석은 원래 개인에 관한 치료적 접근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가족상담은 사회체계 이론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의문은 과연 정신분석적 가족상담이라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것이다. 이처럼 지향 아닌 방향이 상반된 두 가지가 합해진 정신분석적 가족상담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도 쉽지 않을 뿐 아니라 가족상담의 전성기에 해당하는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가족상담자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의 정신분석이 개인 중심인 프로이트의 이론에서 벗어나 관계 중심인 대상관계 이론으로 이행하면서 새롭게 주목받게 되었다. 따라서 여기서는 가족을 대상으로 정신분석적 상담을 실행하였던 초기의 접근과 최근 관심을 받고 있는 대상관계 이론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1. 주요 인물 에커만, 도웬, 보스조르메니 내지 바스조르메니 네이지, 휘트커, 화이터케이어, 잭슨, 미누친 등 초기 대부분의 가족상담자가 정신분석 훈련을 받았다는 사실은 이미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다. 그들은 정신분석 이론에서 새로운 체계 역동 이론으로 전환하였다. 그들은 정신역동 개념으로 가족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였다는 점에서 공헌을 하였으나 가족 상담의 정신분석적 접근이 무언가는 명확하지 않다는 느낌이다. 정신분석 훈련을 받는 가족 상담자는 대부분 치료를 할 때 정신분석과 체계 이론의 개념을 혼합하여 사용하였으며 진정한 의미의 통합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1960년대와 1970년대 가족상담 분야는 체계론적 가족상담자의 영향력 아래 움직여졌으므로 정신분석적 사고는 무시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서 정신분석학 분야에서 대상관계 이론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가족상담 분야에서도 개인 심리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되면서 정신분석적 가족상담은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프로이트가 가족에 관심을 가졌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으나 그는 상담의 가족을 포함시키는 시도에는 소극적이었다. 1930년대부터 1950년대 사이에 몇몇 정신분석학자는 가족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주로 소아정신과 의사로 어머니와 자녀를 함께 분석하려고 시도하였고 때로는 부부를 동시에 분석함으로써 가족이 맞물려 돌아가는 정신력적 체계라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정신역동을 가족 상담에 접목시킨 사람은 에커만이다. 그는 가족 생활의 정신역동이라는 가족의 진단과 치료에 관한 첫 번째 저서를 통해 가족은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어려움을 겪는 한 개인을 가족에서 고립시키거나 격리하기보다는 가족 안에서 치료할 때 보다 나은 변화를 할 수 있다고 역설하였다. 또한 그는 사람은 혼자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의 무의식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가족상호작용이라는 현실적 맥락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결론적으로 그는 내담자를 가족에서 따로 떼어내어 치료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즉, 많은 사람이 고립되어 살고 있지 않으므로 개인의 무의식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가족상호작용이라는 맥락의 이해를 필요로 한다고 믿었다. 정신분석자인 보스조르메니 네지도 1957년에 펜실베이니아의 가족상담센터를 설립하여 맥락적 가족상담을 시도하였다. 한편 영국의 타비스틱 클리닉에서는 딕스 가대상관계 이론을 부부 갈등의 이해와 치료에 적용하려는 시도를 함으로써 정신분석적 가족상담의 부활을 이끌어내게 되었다. 한 정신분열증 소녀는 스스로 여왕나라라고 이름을 지은 혹성에 살고 있다는 망상을 가지고 있다. 그녀는 혹성은 남성 금지 구역이며 유사 분열로 태어난 여자만이 살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많은 소녀의 이러한 망상이 왜곡된 가족 구조의 상징이라고 보았다. 실제로 소녀의 아버지는 연약한 듯한 지적 소유자이며 어머니는 평범한 듯 보이나 독선적이다. 그리고 이들 부부는 함께 살고 있는 외할머니의 엄격한 지배를 받고 있었다. 아버지는 장모와 함께 살기 때문에 아내와 진정한 마음의 교류를 갖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치료 과정에서 부모는 자신들이 일치단결하여 모든 일을 잘 해내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딸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고 생각하였다. 오히려 딸이 지나치게 민감하다고 보았다. 더 많은 치료 과정을 통하여 이 가족을 지배하고 있는 할머니의 권위에 도전하면서 아버지와 어머니는 부부로서 보다 참된 관계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치료적 개입에 힘입어 어머니가 할머니에 대한 의존적인 관계에서 탈피하자 딸의 망상은 없어졌다. 물론 이들 부부는 딸의 회복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였다. 그것은 다름 아닌 부부 사이의 갈등이 표면화되어 할머니는 다른 친척 집으로 가게 되었던 것이다. 더 많은 이처럼 개인의 증상과 가족 구조의 장애를 연결시키는 접근 방법을 사용하였다. 2. 상담 목표. 정신분석적 가족 상담자의 주된 관심 대상은 어디까지나 개인이다. 이들이 추구하는 변화는 흔히 기체화 또는 분화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원가족에서 분리되어 성장하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따라서 상담 목표는 개인을 가족이라는 거미줄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으로 보아도 좋은 것이다. 그들은 어떤 숨겨진 과거 사건에서 내담자를 해방시켜 정화하도록 도와주면 증상이 없어진다고 믿었기 때문에 통찰력을 키워주며 억압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왔다. 즉, 가족 구성원의 무의식적 제약에서 벗어나게 하여 과거의 무의식적 이미지보다는 현실에 기초하여 가족이 건강한 개인으로서 서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정신분석적 가족 상담자는 현재 나타나고 있는 행동, 아래 숨겨진 동기를 표면화함으로써 통찰력을 키운다. 정신분석적 가족 상담자가 현재 가족 구성원 간에 일어나는 즉각적인 상호작용만을 다룬다면 깊고 의미가 있는 변화는 일어날 수 없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이전의 상처나 힘든 감정을 드러내도록 요구하는 것은 그다지 쉬운 일이 아니다. 가족의 입장에서 보면 고통스러운 감정을 인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가족 상담에서는 자신의 가족 앞에서 그들이 가장 감추고 싶은 부분을 표현해야 하므로 노출의 부담이 훨씬 크다. 따라서 정신분석적 가족 상담자는 치료를 매우 천천히 진행하면서 먼저 가족이 상담자에 대하여 신뢰감을 가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노력하고 이러한 신뢰감에 기초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따라서 정신분석적 가족 상담은 오랜 기간을 필요로 하여 1년 혹은 그 이상 계속되기도 한다. 정신분석적 가족 상담은 유기체적인 전체로서의 가족을 돕기보다는 개인이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돕는 것을 우선하기 때문에 정신분석적 가족 상담자는 누구에게 도움에 초점을 둘 것, 인가를 결정해야만 한다. 3. 주요 개념. 대부분의 가족 상담자는 개인 간에 일어나는 상호작용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정신분석적 가족 상담은 상호작용하고 있는 개인 내에서 문제를 이해하고자 한다. 프로이트는 개인의 역동을 이해하는 도구로 어린 시절에 가족관계에 관심을 가졌다. 그러나 그의 관심은 가족 자체가 아니라 가족 환경인의 남자의 본능적 표현을 어떻게 발달시켰는지에 있었다. 그의 견해에 의하면 정신적 갈등은 아동이 이러한 기본적 본능을 표현하면 처벌받게 된다는 것을 학습할 때 나타난다. 갈등은 불안과 우울과 같은 불쾌함 정서에 의해서 표현된다. 불안은 특정한 욕구에 따라 행동하게 되면 처벌받을 것이라는 무의식적인 생각과 연합된 불쾌함이다. 내적 대상은 자아와 다른 사람에 대한 정신적인 이미지로 경험과 기대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이다. 긍정적인 경험은 유아에게 따뜻함, 보살핌, 만족, 안정감을 안겨주지만 부정적인 경험들은 유아에게 분노, 불안, 초조, 염려 등을 가져다준다. 자아는 단계를 거치면서 발달하면서 만족한 경험과 불쾌한 경험을 구별하게 되며 결국에는 분리, 스플리팅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 가운데 좋은 모습과 나쁜 모습을 구분한다. 그리고 투사 과정을 거쳐서 자신의 나쁜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때로는 다른 사람이 자신이 가진 나쁜 부분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투사적 동일시가 일어나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내재화된 대상의 무의식적인 잔재는 한 개인의 핵심적인 부분을 형성한다. 이처럼 유아는 어떤 실제적 경험을 통하여 나쁜 어머니의 이미지를 만들어가지 않고 자신의 공격적인 환상을 어머니에게 투사해 만들어내는 것이다. 대개의 가족은 스트레스에 직면해서 경직되고 역기능적 양상을 가지기 전까지는 적절하게 기능을 한다.
가족이 견딜 수 있는 스트레스의 양은 가족의 발달 단계와 구성원이 보이는 고착 유형에 달려있다. 개인과 마찬가지로 가족도 일련의 발달 단계를 거치는데 이때 직면하는 과도기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 채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이처럼 어린 시절 병리적 대상에 내면거나 부적절한 분리개별화를 경험한 사람은 성인기 적응에 어려움을 나타낸다. 따라서 대상관계 이론에 근거한 가족 상담을 하는 상담자는 현재의 어려움뿐 아니라 고착과 퇴행적인 대처 유형을 알아내야 한다. 더 나아가 가족 상담의 과정을 통하여 가족 구성원의 분리와 투사 현상은 줄어들며 개인 안에서의 좋은 모습과 나쁜 모습의 통합도 이루어질 수 있다. 이상으로 김한종 교수의 가족상담 2차 시 정신분석적 가족상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